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정기훈련 11과목을 마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금 일기법 중에 정기일기 설명하다가 마쳤습니다. 이 심신작용 처리권은 어떤 일에 대한 것이고, 감각감상은 이치에 대한 거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 감각과 감상은 좀 다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심신작용을 맨 먼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상을 쓰게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감각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어릴 적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심신작용을 하셨고, 처리를 했고, 또 감상도 있었을 것이고, 감각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그게? 예?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심신작용 처리를 하셨고 감각 감상이 있었을 겁니다. 어릴 적에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또는 나무를 보고 또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아픈 걸 보고 여러 인연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엄청난 감각 감상이나 심신작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기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재하다 보면 그것이 명료해지면서 그것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태어나서 그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언제 보셨나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얼굴을 보면서 또는 그 형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만약에 일기로 기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은 상당 부분이 이치에 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보고 느끼고 말아버렸죠. 그러기 때문에 기재라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대종사님은 우리가 다 심신작용하고 감각감상이 있다. 근데 이것을 기재를 해라. 이게 감각감상이 있는 걸 기재하고 때로는 일기를 기재하려다 보니까 감각감상이 찾아지기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감각감상이 있어서만 적는 게 아니라 일기를 적으려다 보니까 일기를 기재하려다 보니까 감각감상이 찾아져. 이 방법까지도 대종사님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거기 그 역사 속에서 보면 맨 처음에 그 심신작용을 보면 그 수년간 모든 경계를 당하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먼저 한 후에 그 일을 처리하고 그 처리한 실경을 별지에 등서하여 교무부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예. 별지에 등서해. 그래서 교무에 그래서 그것을 종사주의 감정을 맞춰서 특별한 것이 있으면은 연구부에서 그것을 해보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양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단장중앙 때 좋은 일기를 거기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다른 데다 내기도 하고 상을 줘서 대표적으로 카페에 올리기도 하는 것이 똑같은 원리를 지금 제가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대종사님 당대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감각감상도 어떤 물건을 접촉하여 견문간에 스스로 알아짐을 이룬다. 어떤 물건을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알아지는 것, 그것이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적어서 교무부에 낸다 이 말이에요. 네. 교무부에 낸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교당 내왕할 때 단장에게 낸다 그 소리예요. 교무님한테 낸다 그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혼자 적어갖고 어떤 사람이 그런데 어머 교무님은 어떻게 사생활을 보려고 그러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건 그 집에서 옛날 어릴 때 하는 짓거리지. 예. 대종사님은
아까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을 기재한 것을 제출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떤 것은 참 잘했다. 어떤 것은 어쨌다. 그리고 그 글자도 어떻게 썼으니 이것은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그래서 문장력까지도 또는 어떤 글까지 쓸 수 있게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난히 그 글 쓰라고 하면 괴로운 사람 있죠. 사실은요. 제일 어려운 것이 글쓰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설거지 하기가 편해. 글쓰기가 어려워. 글쓰기가 편해. 글쓰기가 편한 사람 있어? 설거지보다? 방청소보다 글쓰기가 더 편해? 예. 글 쓰는 직업 사람들이 그래서 단명합니다. 신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글 써놓은 거, 책 뭐, 이렇게 쉽게 보지만 그 책을 쓴 사람은 그 진짜 고박이 몇 배의 고뇌 속에서 나온 글이에요. 제가 우리 원불교 신문사 우리 교무님 한 분이 조그만 용어 상식 써요. 그래서 내가 그 교무님 한 거 나 잘 보고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교무님 그러더니 제가 그거 하는데 3일간 고민합니다. 진짜 신문에 이만한 칸에 이만큼밖에 안 돼요. 3일간 고민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기재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만한 인격자로서 어디 가서나 정말 큰 도움을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글을 쓸 때는 써야 합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때로는 부하 상사에게, 때로는 내가 누군가 지자에게, 때로는 교무님한테 편지 쓸 때도 있고 퇴임하신 교무님한테도 편지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 아까 뭐 강연한 사람은 강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기재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원불교 교도가 글씨 못 쓴 사람들 그 개성이라고 하지 마세요. 대종사님 오면 다 혼날 사람들이에요. 대종사님 글자도 다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습자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값을 다 매기셨어요. 값을 병정 다 매기셨습니다. 그러고 몇 값 주고 그러세요. 대종사님 그러셨어요. 왜? 앞으로 글씨가 옛날에 신원서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서가 들어가요. 서가. 글을 보면 여러분 교당의 그 수준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물도 보고 뭐 사람들의 옷이나 인품 말하는 것도 보지만 인쇄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집단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인격을 그걸로 100%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지도자라면 글씨를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김정은이 이렇게 쓰잖아요. 나름대로고 개성 있잖아요. 나름대로. 못 알아먹진 않아. 예.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댕기다 보면 역대 대통령이 글씨 쓴 거 많이 뭐 도례 같은 거 있잖아요. 역대 종법사님이 다 글씨 써서 시호 내리십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종법사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종법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왜 종법사님만 글 잘 써야 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상황 따라서 지도자로서 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글도 연습을 하셔야 한다. 그것까지도 다 이미 대종사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교무부에 와서 하는 그 책임 6건 거기에 보면 이걸 항상 일기를 기재해서 보고해가지고 거기에 답안이 누구 했다. 그 2번에 보면 얼말통실에 보면 이공주와 정일성 이분들이 질문 들어온 거, 일기 들어온 걸 답안을 준 거예요. 대종사님이 직접 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 그 보경 6대요령에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심신작용을 기재시키는 뜻은 사람의 죄와 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 스스로의 마음과 몸으로 이를 작용하는 데 달렸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심신작용에 따라서 제복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 지금 보경 6대요령에 왼쪽 심신작용 처리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줄여가지고 그냥 제복결산이라고만 한 거예요. 제복이 어디서 나와? 심신작용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부처가 중생에 뭔 차이가 있어? 심신작용 차이다 이 말이야. 그거밖에 차이 없어요. 물론 이치를 본 사람은 심신작용을 더 잘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심신작용에 의해서 제복이 다 갈라지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복을 받을 사람인지, 가난하게 살 사람인지, 인연복이 좋아질 사람인지, 인연복이 갈수록 상극 인연이 많아질지는 심신작용 따라 달려있더라. 즉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질문 5번째. 그 기재시키는 의도. 의도가 까닭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이 있어서 기재만 한 게 아니라 기재를 하려다 보니까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을 찾아낸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무심코 봤던 것이 유심께 보게 되는 거예요. 일기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기재해서 감정을 맡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잘못된 깨달음인지, 부분 깨달음인지, 작은 깨달음인지, 제대로 정각을 한 것인지, 큰 깨달음인지를 감정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감정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감각감상은 이치에 대한 공부다. 이면 공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일기법 할 때 자세하게 할 거니까, 자, 수입 지출을 기재하는 뜻. 예. 여러분,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해요? 예? 이렇게 해야 맞죠? 수입이 많아야지, 지출보다. 그런데 요새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긁어버려, 카드로. 지 급여는 수입은 이만큼인데 지출이 막 이만큼 돼. 그래가지고 막 긁어놓고는 이제 땜빵을 여기저기서 하다가 나중에 파산하면 참 국가에서는 그래도 구제해준다고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적으로 보면 구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구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진리적으로는 절대 구제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금으로 메꿔진 거예요. 누군가의 돈으로 메꿔진 거예요. 빚이 더 큰 겁니다. 현실만 보고 살면. 그러니까 그 파산에 대해서 내가 국가에서 파산 신청을 보면서 내 같은 감각감상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누가? 이혼을 보면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이혼이 됐죠. 진리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그게 감각감상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이 생에 이혼을 해갖고 인연이 끝났다고 행정적으로는 할 수는 모르나 진리적으로는 그것이 과연 이혼이 있는 것인가? 그것도 감각감상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보면 이 수입 지출이 경제적인 수입 지출만이 아니라 정신적 수입 지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지출이 수입인 경우도 있죠. 이해가 되세요? 정신적으로 내가 지출이 결국은 진리적으로 수입입니다. 현실적 지출이 진리적으로는 수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기는 언제 기재하는 겁니까? 언제요? 바쁜데 뭘 기재를 빼버리든가 나중에 하든가 하지 뭐. 일기는 당일에 기재하는 겁니다. 당일에. 왜 그러죠? 여러분의 기억력은 뛰어나지만 당일에 적은 것과 그 다음날 적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만약에 은행 직원이 당일날 그 수입 지출을 정리하지 않고 퇴근하고 그 다음날 정리하면 어떻겠어요? 골치 아픈 일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한 개인도 당일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실래요? 정리하고 죽으셔야지. 정리하고 죽어야 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날 정리하셔야지. 빠진 것도 없고요. 상시일기 기재할 때 계문 대조해 보세요. 그 다음날 기재해 보세요, 여러분들. 개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
해봐서 알아.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하는 것은 바로 허송 시간을 줄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본래 마음에는 시공을 초월한 게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시공이 있는 게 또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시공을 초월한 마음의, 즉 영생의 바탕에서, 무량수의 바탕에서 또 분명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들이면 들인 만큼 어디다 공을 들였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생산성이 다르고 소출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시험 몇 시간 공부하면 붙고 몇 시간 공부하면 떨어진단 말이 그 인과 이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 시간을 더 투자해 갖고 여유 있게 준비한 사람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어요. 적당히 급하게 대충 한 사람이 효과적이겠어요. 에? 자기가 이렇게 적당히 하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미워요. 자기가 자신감이 없어. 묘합니다, 그게. 그리고 진리가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줄 리가 없죠. 그게. 그래서 이 시간을 기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시간 안에 진리가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 노는 시간 있고 보면 뭐더라고? 텔레비 보고 자라. 그렇게 돼 있죠? 예, SNS 하면서. 예.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경전벽기 연습해라. 그러셨죠? 그 다음 주생낭유해라 그랬죠?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그죠? 주생낭유하지 말고 뭐라고? 진리를 연마해라. 그런 이야기가 같이 다 연결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박길선 일기를 3개를 거기다 타이핑을 죽어라고 우리 예주가 쳐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요 책이 이제 그 책인데요. 혹시 사서 보실 분은 5,000원밖에 안 하니까 한번 봐보세요. 대종사님 당시의 훈련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이 책이 그냥 쓴 그 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요걸 타이핑을 다 했어요. 다시 보기 좋게. 우리 저기 교무님 한 분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각주도 다 달아가지고 참 잘 해놨더라고. 보기 좋게. 5,000원이니까 하나씩 사서 보세요. 거기 보면 자, 박길선 일기를 보세요. 기사년, 그러니까 원기 14년이에요. 결혼한 지 다음에 해요, 여름에. 하선 때 쓴 일기인데, 자, 작업 시간 수를 적어 놓으시죠, 지금. 6시간 잤고, 8시간 공부했고, 3시간 밥 먹고, 7시간 놀았대야. 그 다음 수입 지출을 적었죠? 지출금 3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적었냐? 감각을 적으셨어요. 근데 맨 끝을 보면 대종사님이 시간은 갑이고, 감각은 삼갑이다 그랬어요. 삼갑. 삼갑을 주셨어요. 그리고 습자는 을이다 그랬어요. 을 줬어요. 그 밑에 보면 습자와 문법을 따로 정한 것은 필법과 저술법을 연숙시키기 위함이다. 이것까지 다 당대는 있었어요. 이해하셔요? 당대에 습자를 이렇게 한 것은 필법과 저술법까지도 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원만한 부처님, 원만한 지도자로 키울 거냐, 얼마나 세상에 유용한 사람을 만들 거냐, 그래서 이 세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들 거냐 하는 것이 대종사님이 그 시골에서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 다음에 감상권을 제가 적은 거예요. 앞에는 감각, 이 뒤에는 감상이에요. 여기도 지금 시간이 나오고 수입 지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감상이 이갑 맞으셨죠? 이갑. 이 습자가 잘못되어 있네. 갑인가를 여기 병인가 봐. 병이네. 습자가 병됐어요. 병 맞았어요. 그 다음에 심신작용 처리권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3개를 제가 찾아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상갑이라고 했죠. 상갑. 대종사님이 상을 주신 거예요. 상 이러고 딱 쓰셨어요. 일기에다가 대종사님.
예,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갑, 습자도 갑, 처리는 오갑이라고 했어요. 심심작용 처리를 오갑을 맞은 거예요. 내용이 아주 좋아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이제 상시일기입니다. 예, 상시일기는 연구 과목이요, 취사 과목이에요? 취사 과목이죠. 취사 과목입니다. 자, 상시일기는 자 읽으세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시키며 그랬습니다. 자, 상시일기에 계정의 사막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념, 대중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정으로 친 거예요. 그 다음 학습 상황, 이게 해다. 그리고 계문의 범과, 이게 계다. 그래서 취사 과목이지만 사막을 다 하도록 상시일기에 사막을 다 집어넣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상시일기는 취사 중심의 사막 병진법이라는 것이 여기서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연자도 뭐 그 내용 말한 것 같은데 저승의 재판문서다. 대종사님이 저승의 재판문서보다 더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상시일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어디 복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천지자연에서 온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 조상한테 온 것 같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심신작용을 해서 했던 종합에서 적어놓은 그 데이터, 그 객관적 그런 수치, 그것이 그대로 바로 네 앞으로 미래다 그 말이야. 네 미래다. 누가 준 것이 아니다. 네가 결국 심신작용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네가 지은 대로 그대로 인과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재판문서다 그 말이야. 네. 그래서 통계 숫자를 보세요. 유무념 처리 숫자로 적지요. 학습 상황을 숫자로 적습니다. 몇 시간 몇 시간. 그 다음에 범과 유무를 개수를 적게 돼 있죠. 숫자를. 전부 다 뭐예요? 숫자로 계산하게 돼. 옛날엔 빨간 점, 뭐 파란 점 그랬지만 콩으로 하얀, 뭐 검정콩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숫자로 계산해서 보편성을 추구해. 그래서 통계를 쭉 떼다 보니까 평가가 돼서 실증적인 방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실증적인 방법. 이게 대단한 방법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유무념 대조를 물어봤는데 주의심이 있었냐 없었냐가 핵심입니다. 유무념은. 주의심이 있었냐 대중심이 있었냐 유념. 그 대중심 주의심을 못 챙겨버렸냐 즉 방심해버렸냐 그게 무념입니다. 무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무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콩으로 하기도 했지만은 또 염주가 이렇게 가는 염주, 두꺼운 염주 해갖고 유무념을 하게 된 염주가 옛날에 있었어요. 또 유념, 무념을 숫자로 이렇게 누르게 돼 있어요. 유무념 시계가. 그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나름대로는 만들었는데 너무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대중한테 별로 활용이 안 되고 고장도 잘 나고 좀 고급스럽게 만들면 그 유무념의 가치를 알면 좀 고급스럽게 만들 텐데 하여간 애쓰기는 했지만 그게 지금 활용이 잘 안 되는 게 제가 참 마음 아픕니다. 예.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달력에다가 내가 뭐 하루에 30분 운동해야겠다. 동글뱅이 치는 게 유념이요. 못했다 그러면 X표 치고 아니면 몇 분, 20분밖에 안 10분 적는 게 유무념이야 그게. 맞아요? 네. 그것이지 뭐 지가 뭐 별거 있어요. 예. 자, 학습 상황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아까 내가 학습하는 학습의 상황을 시간으로 적는 거예요. 시간으로. 이거 다음에 일기법 할 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상시일기가 취사인데 왜 연구 같은 학습을 넣냐? 지금 그런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막을 병진해야 하고 이것은 학습 상황을 넣은 이유는 바로 수양과 연구를 병진해서 취사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정시의 정의 중심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유무념 대조를 잘하면 계문이 지켜지는데 왜 계문의 범과 유무를 따로 또 추가로 했느냐. 유무념이 있고 왜 계문이 따로 있냐. 지금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질문이에요. 계문은 단계별로 10개, 10개, 10개에서 30개를 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공부 과정성에 나타난 것들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무념은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확실하게 토를 떼는 방법이에요. 또는 솔속요론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서 하나 잡아갖고 토를 확 떼버리는 게 유무념 대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수지제도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어? 동정간 3대력을 익히는 공부법이 상실기라며 치사라며 왜 거기다가 본공과 수지대조를 넣느냐 그런 얘기. 예. 취사 공부는 모든 것에 아까 해당이 돼요. 중도를 잡는 일에. 그리고 사은사효를 실행하는 것도 즉 신학문을 실행한 것도 취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하세요. 취사는 사은사효도 취사다. 네, 이걸 잘 알으셔야 해요. 사은사효 따로 있고 취사 따로 있는 줄 알아. 네. 사은사효를 실행하는 것이 취고 사은사효를 보은을 못하고 배은한 것이 사예요. 그래서 수지대조를 기재한 것은 바로 영육상전 복해증진에 아우른 것이다. 수지대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원불교 며느리로 들어올 여자가 가계부를 안 쓴다. 그 여자 선택하지 마라.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계부를 적는 것과 안 적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적어보면 아 내가 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내가 어디에 이렇고 어디에 이렇구나 알게 돼요. 막연한 인격 중생으로 사시려면 그런 거 적지 마세요. 즉 가계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상시일기가 가계부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신, 육신, 물질의 수지대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여러분들은 수입을 받으신 거예요. 적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돈의 가계부만 쓰는 사람들 안 쓴 것보다 낫지. 그러나 정신, 육신도 쓰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육신. 우리가 그래서 연말에 하는 거 항상 들어가죠? 그래서 그래서 그 학습 사항에도 보면 청법, 법회 참석 유무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의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주의 별로 기분 나쁜 단어 아니에요? 주의. 너 주의. 그럼 주의해라. 기분 나쁜 단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는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에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름이요. 자 우리가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 하기로 한 일이 주로 뭐예요? 솔속요론. 안 하기로 한 일이 뭐예요? 계문 같은 거죠. 또 배은하지 말자. 사은 보은하자. 뭐 그런 것들이에요. 또 자기 나름대로 정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무념하지 않을 거냐. 주의해가지고 챙겨가지고. 이게 주의는 무념하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을 합니다. 자, 경계 따라 요란함이 있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챙겨지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그러니까 주의와 유념이 비슷합니다. 주의가 유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로 대조하는 게 유무념 대조고 그 대조한 것을 실행하는 게 조행이에요. 좀 이따 설명 더 드릴게요. 그래서
조심할 조항과 상시 훈련의 각 과목을 지키는 치사 공부의 방법. 우리 무슨 주의가 있죠? 교당량시 주의사항이 있고 또 상시 응용 주의사항이 있죠? 이것이 주의사항이요. 12개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12개. 예. 그 다음에 유념의 표준인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때의 주의와 치사 공부의 한 과목으로서의 주의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주의예요. 전체 주의.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는 그 중에 유념을 잡은 거예요. 유념을 잡은 게 주의인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좌우명 있죠? 좌우명. 그게 일종의 주의인 거예요. 우리 집 좌우명은 이거다. 또 내 안에 심계가 있죠, 심계.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한 명도 미워하지 않기가 제 심계였어요. 한 명도 미워하지 말자, 이 생에. 이게 제 심계예요. 여러분 몇 명 미워하세요? 아직 마음속에서 아직 너는 용서 못해. 너는 미워. 그런 사람 몇 명 있으세요? 예. 그 숫자가 많을수록 참 강급하시고 고생하실 겁니다. 그 숫자가 없어요. 제 심계입니다. 그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조행입니다. 읽으시죠.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 가짐을 이름이니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조행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각 정행 있죠? 정각 정행에서 정행이 조행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해서 안이비설수의 육군을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것인데 그것을 욕심에 가려가지고 업력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못 쓰거든. 근데 그 욕심과 업력을 넘어서서 본래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것을 본래대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조행이더라. 그게 정행이더라. 그게 정행이더라. 정행하려면 정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다운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예절이라든가 염치, 질서, 교양, 상식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품행을 단전히 하는 공부. 그래서 이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옛날 육아였죠. 유교. 유교에서는 이 예법이 잘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보세요. 이 주의와 조행에서 이것이 이제 내적인 거고 이것이 외적인 거예요. 이 내적인 것이 근간이 돼서 외적으로 조행을 해야 하는데 왜 유교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버렸냐면 내적인 것이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형식의 조행만 강조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 내적으로 무차별이야. 별로. 쉽게 말해 평등이라고. 평등에 바탕한 뭐죠? 차별이라 할까? 구별 또는 나눔이 있는 거죠. 근데 차별만 남아버렸어. 차서만 남고. 아무리 내가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보다 나이가 더 먹었다고 내가 함부로 오면 돼요? 아니죠. 비록 차별이 있고 차서가 있어. 차서가 있지만 뭐에 근간해? 평등인 대에 근간한 소지. 대에 근간한 소잖아요. 이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유교가 잘못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실 유교의 본래 뜻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중들이 이걸 다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 조행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항상 심신을 법에 대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에 대조해서 공부 삼아 해봐야 해요. 공부 삼아 해봐야 해요. 그것이 안 돼. 따라서 해보세요. 공부 삼아 한다. 공부 삼아 해본다.
예. 여러분 보온봉공도 그렇고 아까 일기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떤 유무념이나 계문도 그렇고 공부 삼아 한번 해보셔야 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기 전에 겁나게 분석을 해 막. 상황을 따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지요.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지만 때로는 말이에요. 치사를 잡아갖고 온전 생각이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치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죠? 연구해갖고 치사해갖고 만들었죠. 기종을. 근데 다시 어때요? 써보니까 어떤 보완점이 나오죠. 연구를 하죠. 다시 치사가 되죠. 그런 겁니다. 죽으라고 연구 완벽하게 해갖고 치사하리라. 그 소리 아직도 핸드폰 안 나왔을 거야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치사를 하는 거예요. 치사를 하면서 다시 수정하고 참여하고 대조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하셔야 해요. 과거에는 이게 약했던 거예요. 원불교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뭐 이사병행도 있고 뭐 사막병진도 있지만 사실은 치사가 강점이에요. 개정해가 아니라 정의 개로서 개에다가 가장 포인트를 줬다. 치사에다가 제일 핵심을 줬다. 실행에서 더구나 기질변화에다가 제일 핵심을 줬다는 게 원불교의 큰 장점이거든요. 이것이. 원불교를 다니는데 기질이 안 바뀌어. 습관이 안 바뀌어. 성격이 안 바뀌어. 말투가 안 바뀌어. 그거 뭐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재미가 없잖아. 다른 사람이 봐도 너는 댕긴 다음에 뭐더냐 그거.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조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안시별신이 육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뿌듯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래야 비로소 진짜로 교화가 된다. 최고의 교화는 아까 이 주의를 통해서 대조, 유무념 대조를 잘 해갖고 어떻게 실제로 내가 아까 정행, 조행을 할 거냐. 여기에 교화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강항마에 올라가려면 가족교화를 못 하셨잖아요. 법강항마에 잘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왜? 제대로 항마가 됐다면 가족교화는 허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스승들의 언행을 본받는 거예요. 참 쉬운 방법이에요. 정산종사님은 그 경상도 출신이고 덩치도 작으시잖아요. 대종사님은 짱 영광 출신에다 덩치도 크시고 장. 근데 정산유사님이 대종사님 애지간한 것 다 따라서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다. 한 번은 우리 저기 칠타원 정세월이 변산을 갔는데 우리 주산종사가 일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대종사님 밥을 해주는데 쌀을 씻는데 이 양반이 잘 못 씻어. 그래갖고 이렇게 조리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렇게 모래가 빠지거든. 근데 이 양반이 못 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세월이 그걸 보고 집에 가서 이렇게 했다고 하네. 변산 가니까 큰 스승의 제자가 수제자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하려한다. 그 정도로 신심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예전에 표준해라. 예전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의와 조행에 대해서 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주의가 먼저예요. 즉 안으로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이 주의로 유무념 대조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유무념으로 대조해서 그것을 실천으로 놨던 것이 조행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의, 대조, 뭐예요? 조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 기결이 조행이더라. 이해가 되세요? 주의가 되면 대조가 되죠. 대조하면 실행을 하게 할 힘이 훨씬 잘 생겨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조행으로서 끝까지 가야 한다. 공부 삼아 해봐라. 공부 삼아. 해보라.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부심, 공부하는 주의심이에요. 이게 주의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실제로 심신작용이 조행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음을 챙기는 거고 조행은 뭐죠? 그것이
예, 기질 변화로까지 해서 자기가 행복하고 또 세상에도 도움을 주는 그게 조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취사고 이게 정행이다 이 말이에요. 정행이더라. 바른 행위더라. 이게. 그리고 아까 주의는 내적 중심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의만 하면. 그래서 조행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줄거놨죠. 주의, 대조, 조행을 설명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행은 우리 치사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는 아까 좌우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유년조항이 주의가 되는 거고, 조행은 이제 예전 전체, 작업치사 전체, 계문 같은 거 이런 게 조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면 주의를 하면 어떤 자행자지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 챙기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실수들을 줄이게 돼요. 주의를 하면. 그죠? 운전도 주의 안 하고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교법의 실행력이 높아지죠. 훨씬 더. 취사회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조행은 아까 법도 있는 품행이 된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품격을 얻게 되고 인간미가 있고 유용한 행실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조행의 훈련 분야를 각각 다 적어진 거예요. 몸은 어떻게 할 건지, 얼굴은 어떻게 할 건지, 말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행동, 품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가도, 가풍, 전통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여기다 자료를 보시고 참조하세요. 자, 조행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제가 쉽게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똘감 나무에다가 장동감 가무를 딱 잘라갖고 접붙이면요 그 감이 열려요. 이런 장동감이 열립니다. 그 다음 찔레 나무에다가 장미를 딱 접붙이잖아요.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그러면 장미꽃이 더 멋있게 열립니다. 머루나무에다 포도를 딱 자르고 포도를 딱 접붙이면 머루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에게 접붙이는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조행을 통해서. 그 다음 변화시키는 공부. 굼벵이가 구물구물 기어다니다가 탁 탈을 벗고 매미가 돼. 그러니까 뭐요? 아침 이슬 먹고 노래한다 이 말이야. 굼벵이가 아침 이슬을 먹어. 그 다음 구더기가 파리가 되어서 기어댕긴 것이 팔팔 날아다녀. 천리막 궁둥이도 붙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중생이 바로 어떻게 된다? 불보살로 변화시키는 공부가 되더라. 이것은 유무짜리야. 누구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본래 그러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훈련 11과목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하다 보면 서로 훈련, 스스로 훈련 이게 되어 가지고 함께 불보살이 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맨 뒷장 보면 사막 공부가 자, 정기훈련은 수양연구 주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할 상시훈련은 이제 작업치사가 주체가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시무처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회가 원만한 부처님이 되도록 해주신 공부가 기다. 그래서 우리 정기훈련 11과목을 여러분들이 훈련 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가야 하고 또 일주일 전부터 몸을 만들어야 해요. 일과를 다 정리하고. 그래서 훈련 때 그냥 첫날부터 그냥 바로 그냥 훈련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불교의 훈련법을 살리는 길이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